네, 반갑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오늘 방송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쫄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보수 유튜버들, 저 같은 유튜버들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돈으로 후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그겁니다. 이 중도층들을 조금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중도층들에게 지금 이 유튜브를 켰고 유튜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좌파 분들의 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 좌파들의 뇌 구조를 바꿀 자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없습니다. 무슨 이명박 대통령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엄청난 보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저는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세뇌됐고 이 전라도 피해서 끌어오르는 그런 DNA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들은 안 바뀝니다. 저는 바꿀 생각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뭔가 자기가 이제 때가 되면 깨닫겠죠. 하지만 이 중도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정보를 얻지 못해서 진보를 지지하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서 좌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는 멍청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좌파는. 그렇지 않습니까? 멍청해서 정보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어서 그 좌파의 실상을 알매도 이재명의 그런 욕짓거리를 들었음에도 지지하는 거거든요.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이 보수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DC 인사이드라는 이제 젊은 층들이 20, 30대 주로 그런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곳에서 민주당이 지금 불안한 이유, 존나 불안한 이유라고 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글이 올라왔어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월 20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항상 국제적인 시각으로 이 계엄과 선거 수사에 대한 거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당대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이제 모든 것을 빠르게 끝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선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고, 얼마 전에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완전히 다 작살 내버리겠다, 뭐 이런 글도 올리셨는데,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도 선거법에 관한 수사도 이제 이화영도 징역 7년을 받았고, 이제 이재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뭐 아무리 마지막 발악을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이재명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따라서 갈 겁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빨리 끝내야 하는 민주당인데 더불어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지금 거세게 일고 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캐내려고 했던 거, 선관위에서 캐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선거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우리도 또한 설렘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건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들에게 좀 전달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탄핵 가결로 인해서 더 이상 가짜뉴스와 선동과 여론전이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미 가결이 되었고 더 이상 선동해야 할 재료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광화문 집회에 모인 인원들을 보았듯 민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계속 이동 중이다. 사실상 좌파들의 촛불 선동에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다. 플러스 모든 언론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고 보도 중이라 한다. 선동되지 말아라. 헌법 111조 들먹이면 찌까리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찌까리라고 하죠. 네, 아무것도 못한다. 표결 전보다 언론의 선동이 심해질 거다. 정보를 잘 알아야 맞서 싸울 수 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잘 정리돼 있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이런 걸로 선동을 하고 대중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아무튼간에 이 좌파들은 프레임질해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게 아주 고단수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가결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턴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제 대통령의 타임인데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메이네요. 네, 촛불 집회로 계속해서 선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광화문 집회에 너무 많이 나와주셨어요. 저도 나갔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봤고 토요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와주면서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다 촛불 집회만을 거의 보도를 하지만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나 모였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좌파들의 촛불 선동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이만큼 모였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광화문에는 몇십 배 인원들이 모였다는 게 사실상 팩트 체크만 해보면 바로 드러나는 거죠. 즉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똑똑해졌다. 그리고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광화문에 나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하는 1번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민주당이 덜덜 떨고 있는 이유. 민주당의 잦은 탄핵 남발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마비되었다. 네, 이미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고요. 미진행된 사건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사건 진행은 빨라도 4월이다. 물론 이렇게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그게 밀려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024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이 7건입니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 반부패 2부장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주호 경찰청장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주도로 발의되어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로 넘어간 탄핵안 중 일부는 이미 변론에 착수했고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탄핵소추안이 지금 나온 게 36년 만에 최다 기록인 거예요. 88년도입니다. 88년도. 개소 이후에 작년까지 총 7건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가 됐는데 2024년 한 해에만 7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직전은 2023년 4건이 접수된 거예요. 이때도 이상민 행정부 장관, 안동환 검사, 이정석 검사, 손중성 검사 이렇게 완전히 다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게 내란이죠. 이게 내란이 아닙니까? 탄핵하는 절반이 12월에 몰려있다는 거죠. 헌재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6명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즉 민주당이 똥줄이 타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가 밀려있고 자승자박한 거죠. 자기 몸을 자기가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요, 일단 접수가 되면 즉시 심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심 재판관을 전자 배당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랜덤으로 정하는데 이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 문재인은 기생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찐 보수 정영식 재판관님이 주심을 맡아주셨고, 뭐 공개 변론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재판과 유사하게 되는데 180일 되고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6인으로 탄핵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뭐 논란성을 좌파 측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3번, 여기서 3번 넘어가 볼게요.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미달로 심리가 불가하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헌법재판관은 7명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데 현재 6명이고요. 6명일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만 탄핵이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찐 보수 2분이 계시고 뭐 중도라고 분류되는 2분이 계시고 뭐 이제 진보 2분이 있는데 아무튼간 지금 새로운 헌법재판관, 좌파 헌법재판관을 집어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 측에서. 그래서 9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이 2명이 4월 18일, 4월 19일부로 임기가 끝나서 2명이 결국 또 공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4번. 민주당이 똥줄 차는 이유 4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 111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행하는 총리는 임명할 수 없다. 2017년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이행이 불가하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죠. 우리 보수의 다크나이트
추미애 씨, 에미추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범계 씨도 말씀하셨고 네, 아주 법조계 출신들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분들 네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6명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총리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긁어왔다라는 건데 자 이게 글이 길어서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분이 굉장히 요약도 잘해주셨어.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행사 한계는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또 볼게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 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 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직무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직무 정지 상태에 임명을 하면 그것은 위헌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정말 중요한 헌법재판관을 선임하냐 마냐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국무총리였던 권한대행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헌법적 절차에 근거해서 임명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적 절차라는 것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만약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거의 자폭이라 볼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보수의 어머니 에미추라고 해서 약간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죠? 추미애가 아주 보수의 다크나이트로 윤석열의 지지율도 올려주고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올려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무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황건환 대행의 헌재 소장 및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불가하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거를 민주당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에미추가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휴대폰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 사에 언급하신 대로 신속한 탄핵 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고 했는데 밑에 또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뭐 똑같습니다. 뭐 당연한 사실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불성설이죠.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됩니다. 6명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똑같이 추미애 씨가 말한 그대로 가는 거죠. 뭐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요. 네. 다음 5번째 이유인데요. 탄핵소추안의 오류입니다. 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잖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되어 있냐면 북중러 적대시 외교의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를 해서 네?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를 해서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말이 됩니까? 갑자기 어이가 없어서 딸꾹질이 났는데 우리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그 다음 또 6.25 때 쳐들어온 게 중국이고 그들을 돕는 게 러시아인데 어떻게 그들 적대시하는 외교를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정말 사람들이고 지금 이미 전 세계 전 내용이 다 퍼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의 측근들도 제가 전에 이제 올린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네,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인데요. 추가적으로 회기 쪼개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이게 일사부재 원칙이 민형사소송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고요. 탄핵소추안 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쪼개기로 이렇게 원칙을 우회할 경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다음 7번째 위헌이라고 그러면 개헌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데 개헌은 네 집 개 이름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 중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이미 미친 정당인데 아마 더 미친 정당이 될 거다. 사실 민주당이라 하면 개헌하려고 하겠지. 근데 개헌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뭐 국회 또는 대통령에서 발의하고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 이상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공고하고요. 60일 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고요.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요.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엔 못한다는 거죠.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얘네들은 급한데 개헌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안 할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2심 선고 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문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개헌 공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로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즉 지금 저는 예전부터 이제 생각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을 은근 바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계획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권한 대행으로 넘어감으로써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너무 많아졌습니다. 권한대행이 밑에 보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어떤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이 되었고요. 때문에 임명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은 직무정지음으로 대통령이 있으므로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이 밑에도 이렇게 쭉 글이 있는데 마지막 결론 볼게요. 지금 뭐냐면 지금 언론사들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언론에 성동당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윤칼을 지켜내자.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이 DC에서 글이 정말 많은 추천수를 받고 제가 기준으로 거의 1000개 정도 받았어요. 이거는 특별히 20, 30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사점이 많다라는 거고 우리 에미추 추미애 씨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따라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 지금 6개 악법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있고 정말 잘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튼 우리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은 뭐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 명분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트럼프 취임 전까지 부정선거 여론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됐고 1월 20일 이후로는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이지 마시고 힘냅시다. 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영상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이었습니다.